이번 30인기 남자 출연자들을 보면서 이상한 공통점이 하나 보였습니다. 누군가는 너무 빨리 결혼을 했고요. 누군가는 너무 빨리 부모가 된 것 같습니다. 또 누군가는 아직 억울함과 두려움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연애 자리에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남자 출연자들의 핵심은 스펙이라든가 외모, 나이 등이 아니지 않을까요? 정말 중요한 건 어쩌면 이거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다시 사랑을 시작하러 나온 걸까? 아니면 너무 빨리 책임을 지느라 미처 온전하게 보내지 못했던 그 시간을 다시 복원하러 나온 것일까? 자, 그렇다면 저와 함께 32기 남출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 가볍게 부탁드립니다. 남자 출연진들이 처음에 나오는 장면이 이번 2기 1화의 전반부의 주요 내용인데요. 어떤 포인트를 보면 될지, 또 중요한 공통점도 있다면 무엇일지 한번 좀 같이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영수님이 처음에 등장하시는데 밑에 자막이 이제 끊임없이 중얼중얼이라고 뜹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불안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뭔가를 얘기하거나 그런 감추지 못하는 사람들은 늘 있어왔죠. 28기 영수님도 계속해서 사실 앉아서 뭔가를 이제 반복적으로 얘기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때도 캐리어 끌어줘야 되죠. 여러분 캐리어 끌 순서 정해야 되는데 라고 하거나, 이제 광수님도 사실은 계속해서 혼자서 뭔가를 막 말하는 특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기 안에 있는 그 불안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말을 하거나, 혼자 있을 때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영수님처럼 말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닐까 좀 생각을 해봤고, 그렇다면 이제 그들은 왜 높은 불안도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동시에 그것은 인간관계라든가 본인이 이제 삶을 사는 방식, 남을 대한 태도, 전체적으로 이제 카메라에 그런 촬영 중이라는 그 긴장감을 얼마큼 잘 이겨내는가 등의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극 전체에, 촬영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은 이제 높은 불안도를 보였던 분들일수록 조금은 주목해봐야 할 이유가 있겠죠. 다만 영수님 특징은 이제 본인이 자기소개 때, 인터뷰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난 좀 특이한 사람이다, 난 좀 수다쟁이다 라고 하면서 인식은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인식이 그 다음 단계인 그것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난 원래 이런 사람이라고 합리화적으로 구부러진 건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후에 만났던 하셨던 말씀도 조금은 저는 본인이 부족하다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난 이제 미스 코리아 출신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주로 만났다라고 하지만, 글쎄요, 직업이라든가 외모로 사람을 평가할 이유는 없지만 아직까지 그것을 이제 마치 훈장처럼 지금처럼 나는 왕년에 이랬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지금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그 지금을 과거의 이야기를 통해서 덮는 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영수님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고, 또 본인의 프라이드가 되게 강하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그것은 현재 있는 그들의 나를 보지 못하게 하는 반작용으로도 작용할 수가 있어요. 그때는 그거고, 그때 나는 그때 나고, 지금의 나는 이 앞에 앉아있는 여자 출연자들과 교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방해가 될 수 있거나 본인 안에 그 세계로 말려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세계가 말려 들어갈 때 그거를 인지하고 순간 멈출 수 있는가가 영수님의 과제라고 보고 있고, 자, 이는 스피노프 프로그램인 나는 솔로 사랑은 게스트다. 최근 이제 방송되기 시작한 그 기수에서 나왔던 8기 영수님이나 1기 영우님, 17기 영수님은 그래도 나름대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긴 하지만 조금 큰 틀을 봤을 때는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 것 같아요. 타인을 읽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 말들을 한다거나 그런 공통점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기수가 축적이 되고 계속해서 방영이 되고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고 있지만 반복적으로 보여지는 모습들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이제 인간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의 독특한 점이기도 하겠죠.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군인 출신인 영호님이 등장하시는데, 자, 대다수 남자 출연진들, 특히 영호님을 비롯해서 특징이 뭐냐면 앞에 있는 영수님도 그렇고 문을 굉장히 빨리 열고 바로 캐리어를 끌고 나가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카메라 앞에 처음에 서는 거라서 긴장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성격이 급한 걸 수도 있고, 보통 여성 출연진들 같은 경우 몇몇 분은 이제 인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좀 약간 여유가 있으신 거겠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옥수님이라든가 그분들이 좀 그런 특징을 보셨던 것 같은데, 이것도 조금 주목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영호님이 등장을 하시게 되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7년차 정도 이혼을 하셨다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여러 가지 이유로 전역을 하고, 조금 여기도 이제 혼전신고 인 케이스죠. 아이가 생겨서 만난 지 2개월 만에 이제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다 라고 있고, 또 좋아하시는 분은 또 정희분들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22기 정희나 28기 정희님의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다면 선이 되게 굵죠. 선이 되게 굵고, 정희님도 광수님에게 보여준 태도와 그 초반부에 당시에 이제 정희님에게 관심을 보였는데, 그때 정희님이 굉장히 정중하지만 냉정하게 그 관계를 정리를 했거든요. 이래서 당신에게 크게 이제 이성적인 감정이 느끼지 않는다. 다른 분을 알아보는 게 더 값진 시간일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화이팅! 했던 그 장면이 떠오르긴 하는데, 약간 조금 영호님이 선호하시는 스타일 자체가 좀 선이 굵고 조금 여리여리한 듯 하면서도 냉정하고 절제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관념 관련해서 전처와 이제 충돌을 하셨다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대되는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봤던 것 같아요. 모든 이혼하신 분들이 재혼 상대를 선택할 때 기존의 전처와 반대된다는 사람을 찾으려는 건 아닌데,
조금 영훈님에서는 좀 그런 특징을 제가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좀 영수님과의 차이인 것 같아요. 영수님은 아직도 자기도 모르게 이제 예쁜 여성들을 언급하는 등 외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영수님이 왜 그런 의도를 말했는지는 단정할 수가 없지만 보통 예쁜 여성들을 이제 옆에 두었을 때 우리는 이제 그걸 하나의 이제 사회적인 시선이라고 하잖아요. 아직까지 영수님은 그런 부분을 좀 중요시하게 여긴 거 아닐까? 외적으로 눈이 즐겁죠. 예, 그러면 즐거고 또 여자친구나 와이프가 예쁘면 더 좋긴 한데 그것만으로 영수님이 지금처럼 재혼을 하시거나 그 상대를 찾을 때도 예쁜 여성을 찾는다는 것은 저는 그 이상의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사회적 체면이라든가 그런 걸 신경 쓰는 걸 수도 있고 내가 성공했다는 걸 이제 증명하기 위한 감각일 수도 있고 그만큼 영수님은 여성을 볼 때 단순히 어떤 끌림만으로는 보지 않는다는 느낌을 역설적으로 더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반대로 영혼인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이제 결혼 생활을 해보시고 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안 맞다는 걸 느끼고 좀 그와 반대되는 사람을 찾으려고 했던 건 아닐까. 그것이 실제로 앞에 나왔던 정희님이 그런지는 알 수가 없지만 전체적으로 앞에 나왔던 이상형이라고 보여지고 있는 정희님들은 맺고 끓음이 명확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영식님이 자기소개 장면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여기도 바로 벌컥 문을 열고 시작을 하더라고요. 긴장했을 수도 있고 이런 게 좀 특징이긴 해요. 보통 이제 카메라 앞에서 인사하거나 조금 이제 여유를 부리시는 분들이 큰 틀에 봤을 때 조금은 이제 좀 많이 다듬어진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가령 카메라를 이제 응시하고 되게 차분하게 걸어갔던 28기 옥수님도 결국에는 그 극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28기 영혼인가 이제 좋게 결과를 맺고 이제 나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전체적으로 좀 호였던 재혼을 성공하시게 된 케이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좀 좋은 평가를 받았던 19기 순자님도 잘 보면 이제 문을 열고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제작진한테 그다음에 나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29기 순자님은 좀 여러모로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죠. 그게 이제 여유의 어떤 표상인 것 같아요. 사람이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긴장하지 않고 긴장을 다스릴 수 있는가의 모습인데 조금은 영심도 그렇고 남자 출연자들이 문을 벌컥 열고 약간 조금 그런 긴장한 모습을 보였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영수님이 또다시 이제 말을 계속하고 계세요. 내가 제일 나이가 많아 보인다 라고 한다거나 조금은 영수님이 저는 불안불안한 모습을, 물론 사람 본바탕은 좋으신 분이겠지만 방송상에서 놓여진 모습만 놓고 봤을 때 약간은 조금 본인이 인정하시지 약간 조금 수다쟁이의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영식님이 등장하는데 여기서부터 전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또다시 혼전임신 케이스가 나왔네. 만나지 3개월차쯤에 혼전임신 되어서 아들을 낳았다. 뭔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 영상에서 어쩌면 이번 기수는 너무 빨리 결혼을 했고 너무 빨리 책임의 자리에 이제 서야 했던 이분들의 어떤 과거의 그 빠진 부분들을 복원하고 경험하기 위한 즉 재생의 기수가 아닌가라고 의심했던 지점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영식님은 이제 이후에 남자 출연진과 얘기를 하면서 단발머리를 좋아한다고 약간 영혼인과 겹친다는 듯한 뉘앙스를 심어주는 등.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철님이 등장하게 된 케이스가 있는데요. 사실 영철님에 대해서는 언급하기가 많이 조심스럽습니다. 그쵸? 아무래도 좀 안타까운 케이스이기도 하고 사별을 하신 케이스라서 16기 영식님처럼 앞으로 방송을 하면서는 이 부분을 좀 구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별을 하시는 그 안타까운 과거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어쨌든 이제 남자로서 출연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좀 구별해서 저도 일개 개인에 불과하고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지만 아쉽거나 이런 부분은 조금 저는 다르게 봅니다 하는 부분은 여러분께 말씀드릴 테니까 좀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이 영철님도 짝을 찾은과 동시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내가 이 사람과 잘 되지 않았다면 왜 잘 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그 궁금함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인 걸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영철님 같은 경우는 조금 이중으로 더 안타까운 케이스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재혼 가정에서 성장을 하셨지만 그런 거에 이제 짓눌리지 않고 또 성공적으로 가정을 이뤄서 행복하게 살다가 이제 와이프부가 이제 사별을 하시게 되었고 29기 영자님, 상여자 스타일인 영자님을 또 이상형으로 꼽으시더라고요. 1차적으로 보게 된다면 아무래도 영철님 또한 쉽지 않은 가정에 살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밝음과 어떤 하이텐션, 활달함을 통해서 계속해서 인생을 이제 밝게 보려고 하는 노력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자기소개의 장면만 놓고 봤을 때는 앞에 있는 혼전 임신 케이스와는 좀 다르다? 충분히 많은 경험을 했고 그 경험을 이제 다시 부활하는 28기의 부활의 기수처럼 다시 한번 금반지를 끼려고 하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생의 기수에 조금 예외적인 케이스다? 모든 이제 출연진들이 다 이제 같은 상황일 수는 없으니까 저는 그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광수님이 등장하고 계신데 약간 저는 확실히 전문직이라든가 아니면 과학도와 같은 좀 세련된 모습을 보이고 계시죠.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전형적인 이제 목동 키즈다라고 본인을 소개하고 계시고 다만 이런 부분들의 말투는 조금은 애매해요. 어떤 분야든 평균 이상이라는 생각한다. 그게 제가 늘 대치동 키즈라든가 목동 키즈에 대해서 얘기할 때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평균 이상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일정한 이제 어떤 뭔가를 했다. 그것이 세상을 보거나 스스로를 보는 데 있어서 오히려 제한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거든요. 양날의 검이기도 한 거예요. 즉 사람은 자기의 기준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세상에 이제 보는 시선들이 저는 다 갈라진다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내가 요렇다라고 하는 순간
세상을 요 기준에 낮춰서 이제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미 기준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순간 광수님이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가 어느 정도는 본인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딱 정해져 있다까지는 아니라도 그 기준에 맞춰서 세상을 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면 그 기준에 맞지 않은 사람이 등장을 했을 때 어떻게 나올 것인가. 가령 비슷한 프로그램인 조지도 계속해서 이제 본인이 생각했던 그 한의사 집안이라든가 전문직이었으면 좋겠다. 그 기준을 초반에는 내려놓지 못하면서 약간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함 혹은 좀 독특한 모습을 보였다면 광수님은 그렇게까지 독특한 모습을 보이진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세상을 한쪽 방향으로 지금 보고 있다는 점에서 과연 다양한 사람들이 오는 이 프로그램에서 그 기준에 맞지 않은 누군가가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할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약에 여성 출연진들이 좀 불쾌함을 느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좋은 집안에서 좋은 환경에서 좋은 직업을 갖고 잘 사시는 건 알겠어요. 근데 저를 그렇게 대하는 게 정말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제 부딪혔던 케이스가 있었죠. 다른솔로 22기 영순이 본방 때 영순님이라든가 다른 사람과 충돌을 했을 때 그 기준에 대해서 막 적용을 하려다가 이제 충돌이 벌어지기도 하고, 어떤 비슷한 분야, 어떤 자신이 살고 있는 출신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중요시하게 여기다가 마찬가지로 조금은 많은 시청자들에게 비판을 받았던 케이스로서 저는 이제 광수님 26기, 그때도 약간 비슷한 패턴이 있어요. 29기 광수님도 그렇고, 난 이런 집안에서 자랐고 나는 가족이 화목하고 나는 이제 뭐 좋은 직업이라든가 좋은 뭔가를 갖고 있다 하고, 하지만 그것이 막상 관계 안에 던져졌을 때는 이제 다른 모습을 보여줬던 케이스들이죠. 그래서 이번 광수님도 조금은 저는 평균 이상이나 조금은 생각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이후에 이제 광수님은 결혼정보 업체를 통해서 결혼하게 되셨고, 함께하는 것을 최우선을 할 생각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독특하게도 이제 미리 보기 때는 또 우시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랑과 설렘을 다시 느낄 수 있어서 좋았고, 만약에 잘 되면 예쁘게 잘 만나고 싶다. 보통 이제 울면서 자기소개를 하면 안타깝게 된 케이스들이 많거든요. 26기 광수님도 미리 보기 때 이제 우는 장면이 나오는 등, 또 이번 광수님은 좀 예외가 될 수 있을지, 차분하고 진중하고 그런 모습들이 오히려 더 좋은 모습을 보일지 한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른 광수나 어떤 다른 이제 비슷한 케이스들보다는 더 잘 좋게 흘러나갈 수 있기를 저 또한 이제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철님이 등장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상당히 앳된 모습의 상철님, 돌싱 기수가 아니라 그냥 솔로 기수에 나와도 어울릴 법한 상철님, 상당히 어린 나이지만 굉장히 좀 똑부러진 모습도 보여주고 그렇긴 했는데, 약간 조금 이제 남자 출연진과 같이 있을 때 대화를 하거나, 동물이 아니라 야생동물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모두가 처음에 이제 강아지를 보면서 이제 동물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일반적인 사람들 생각은 이제 강아지 키우십니까? 뭐 고양이 키우십니까? 요게인데 갑자기 동물로 이제 이야기가 확 튀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약간 조금 이제 본인이 좋아하시는 것에 꽂히는 스타일이 아닐까. 그 이후에 뭐 한복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런 생각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리 보기 장면에서도 뭔가를 연주한다거나 약간 조금 26기 광수님이 떠오르는 장면이었죠. 비트박스를 한다거나 말이죠.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이 밖에 나가서 대화하는 장면에서도 약간 조금 염세주의라고 오해를 받을 수 있을 법한 말씀을 하시죠. 뭐 나는 이제 사람 자체를 잘 안 믿는다. 그래서 약간 그 여성분의 자세도 조금은 바깥으로 기울어져 있기도 하는 등 조금 그렇게 여성분이 약간 불편해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상철님도 이제 본인 안에 있던 상처라든가 그 경험들이 완전히 정리가 되지 않고 그 피를 약간 이제 살짝 흘리고 계신 상태에서 이 방송에 나온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역설적으로 나는 사람 자체를 안 믿지만 너는 믿고 싶다 하는 의미로 그렇게 대화를 던진 것 같은데, 너무 무거운 주제를 상대방에게 던진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물론 저도 상철님처럼 출연을 해서 몰입을 하다 보면 제 안에 있는 것들이 저도 모르게 나올 것 같긴 합니다. 자, 그 후에 이제 인터뷰 장면에서 상철의 이제 결혼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라고 제작진이 질문을 합니다. 그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처음에는 상철님이 외투를 입고 이제 인터뷰를 하세요. 이렇게 처음에 질문을 받았을 때는 외투를 입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허니문 베이비로 아기가 생겨서 아들을 이제 얻게 되었다라고 할 때는 살짝 난감해 하시면서 지금처럼 머리를 이제 쥐어 쓸어 올리고 동시에 코트를 벗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럼 처음에 이 대답을 들었을 때, 그리고 이제 답변을 하실 때 압박을 받으시는 게 아닐까. 머리를 쓸어 올렸다는 것만으로 압박을 받을 수도 있다. 하나의 가능성만으로 해석되는 건 아니긴 합니다만, 다만 결혼이나 아이 이야기가 나오는 타이밍과 신체 반응이 겹쳤기 때문에 상철이 그 주제에서 압박을 느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좀 혼자님 케이스들과 완전히 같진 않지만 여전히 공통점들이 있다면, 너무 빨리 이혼을 했거나 미처 아니면 그 경험들, 아이를 낳기까지 결혼을 하고 그다음에 신혼생활을 충분히 즐기고 아이를 낳는 거나, 아니면 그러지 않고 너무 빨리 아이가 조금 생겨서 여러모로 이제 압박을 좀 받으셨던 케이스가 아닐까. 아이가 생겼다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지만 약간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이제 아이라는 축복을 맞이하게 되었고, 부부간에 그 아이를 키우게 되는 이제 부담이 얹어지게 되면서 관계가 좀 틀어진 케이스는 아닐까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다만 그 말이 조금 세하긴 해요. 나는 많이 억울하다. 뭔가 보통 이런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정말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것이 본인이 억울했던 부분만 본 나머지 나 또한 사실 상대방에게 뭔가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가려지는 효과가 발생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규칙 사유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제 잘못을 먼저 했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과의 갈등을 조율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철님도 좀 세게 나갔다거나 하는 예시예요. 아니면 이제 다르게 대응을 했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제 갈등이 점점 커지는데 아직까지 지금 상철님은 이제 본인이 이제 당한 게 좀 많으셨는지 억울하다는 감정이 현재까지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상철님도 인터뷰를 하시면서 이제 보통 이상형에 대해서 얘기하면 나는 무언가를 선호한다. 난 이게 좋다고 얘기하는데 반대로 상철님은 이제 덩치 크거나 눈이 큰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약간 포비아 같은 건가? 좀 두려움을 느낀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이 뭐 우리가 상철님이 왜 그런 말씀하시는지 알 수가 없지만 뭐 그거를 이 자리에서 얘기를 했다는 것이 저는 조금 많이 주목을 했던 것 같아요. 왜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말을 하는 걸까? 이상형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그는 마이너스적인 이야기를 하는 걸까? 상철님의 마음에 대해서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는 좋아하는 것을 묻는 자리에서 두려워하는 것을 말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하나의 추론이에요. 만약에 그가 이상형, 즉 자신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적인 얘기를 했다는 것은 아직 그는 사랑과 즐거움은 동전의 양면이라는 것처럼 두려움과 끌림은 사실은 같은 감정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지금 현재는 부정하고 있는 단계는 아닐까? 즉 그가 실제로는 눈이 크고 등치가 큰 사람들을 좋아합니다가 아니라 눈이 크고 등치가 큰 사람들을 볼 때 느끼는 그 감정을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작진이 이상형에 대해서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두려움으로 치환해서 대답했던 건 아닐까 싶어요. 상철이 마음을 단정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그러면 상철님이 어떤 짝을 만나는 그 길은 그 두려움을 넘어서는 중간에 아니면 그 두려움을 이해하는 때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즉 그냥 나는 이제 좀 덩치 큰 사람 싫어합니다. 좀 많이 무섭습니다.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상형을 얘기할 때 이 말을 했던 것이 좀 많이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결국 그는 두려움이란 감정과 이상형, 즉 짝을 찾고자 하는 감정이 지금 서로 고리처럼 얽혀 있다는 거잖아요. 그 얽혀 있음을 풀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짝을 만나면서도 그 두려움이란 감정이 해소되지 않은 채로 무의식적으로 증상으로서 따라다닐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좀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가 말씀하셨던 포비아라든가 더 나아가서 여행을 많이 하셨다. 또 되게 개량 한복을 좋아해서 한복을 입고 다녔다. 그리고 지금은 그가 한복을 더 이상 입지 않은 이유도 그 계기를 통해서 전철을 만났고 지금은 이제 입지 않는다. 왜 그런지는 현재까지 나오던 데이터서는 알 수가 없지만 어떻게 보면 그의 삶이 약간 어떤 특정한 경험을 했을 때 그것을 약간 부정하거나 무의식적으로 밀어 넣거나 피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동시에 그는 무의식적으로 그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하는 심리도 있지 않았을까. 나는 솔로에 굳이 출연해서 다시 한번 짝을 만나려고 했던 것도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수님의 등장 장면인데 경수님은 이제 반대로 이제 나오시고 나셔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제작진한테. 저는 조금 좋게 보는 케이스이긴 해요. 보통 일반적으로 29기 순자리처럼 이제 인사를 하거나 반응을 했을 때 좀 그분이 이제 좀 좋은 모습을 보이는 케이스가 많아서 그렇게 보고 있긴 한데 조금 경수님 같은 케이스도 약간 예민한 섬세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던 것 같아요. 소리가 너무 많이 나는 거에 대해서 처음에 이제 족자를 떼러 갔을 때 조금 조심스럽게 떼려고 하는 것도 그렇고 반대로 그 섬세함이 타인을 잃는 섬세함으로 가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쪽이라기보다는 조금은 괜히 힘든 척한다. 이제 전처가 여러모로 이제 육아로 힘들어하셨을 때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하는 등 그 어떤 섬세함이나 예민함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저 사람은 저럴 수 있겠다라고 어떤 민감성으로 발전해서 타인을 읽어내는 것이라기보다 어떤 자기의 세계를 좀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 건 아닐까. 왜 저 사람 저렇게 행동하는 거야? 난 이해가 안 돼. 난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배려하고 그러는데 넌 왜 그러지 못하니? 내가 생각한 그 기준을 따라야지! 라는 쪽으로 약간 좀 세게 나가고 있는 아닐까. 그가 그 이후에 전 진짜 평범한 사람이군요 라는 말도 저는 조금은 마음에 걸렸던 것 같아요. 자신이 평범하다는 걸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사실은 그쵸. 우리는 그 사람이 평범하다가 아니다가 아니라 왜 저 사람은 스스로를 평범하다고 주장을 하는 걸까? 그리고 그 말 했을 때 왜 제작진이 아니라 옆에 있는 PD를 보는 걸까? 라고 의문을 던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의 어떤 섬세한 부분들이 타인에게 뻗어나기보다는 타인에게 뻗어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약간 수렴하는 케이스이지 않을까. 지금은 이제 경수님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좀 나도 이제 다르게 생각한다고 하고 계긴 하시지만 그런 부분들이 아마 방송 중에서도 조금 발목을 잡지 않을까. 훤칠하고 멋있고 괜찮은 사람이지만 이후에 그 데이트 장면에서도 영수님이 나름대로 이제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려고 이런저런 말씀하시지만 글쎄요 불편하네요. 아무 말 대잔치 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대놓고 얘기를 한 것처럼 조금은 자기가 정한 그 선에 맞지 않는다면 상대방 밀어내거나 아니면 너 또한 내 기준을 따라야 돼 라고 조금 강조하는 스타일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가 처음에 나왔을 때 인사를 했다는 것만으로 다른 앞에 있는 기수들 29기 순자님이나 다른 분들의 기수처럼 흘러가지만은 않을 것 같다고 보는 이유기도 합니다. 자, 이상 그렇게 해서 저와 함께 남자 출연진들의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래서 다른 기수들의 돌싱 기수들에 비해서는 유달리 아이를 이제 낳기 전까지의 그 과정이 좀 가시밭길이었거나 불편했거나 그렇게 마냥 편한 시간을 보내진 않았던 다른 기수들에 비해서 상철님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억울함을 느끼거나 뭔가 어떤 죄책감이라든가
아,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그 감정이 다른 기술에 비해서는 조금 더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상 그렇게 해서 저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하실 법한 질문을 예상해서 답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영수의 중얼거림이 그냥 말 많은 성격 아닙니까? 꼭 이제 불안을 중화하기 위한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네, 중얼거림 하나만으로는 우리가 불안을 중화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방송 중 긴장 때문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첫 등장부터 그는 좀 반복적으로 같은 말을 한다거나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리고 플러스 본인 또한 수사쟁이고 약간 특이하게 볼 수 있다, 불안하게 볼 수 있다는 자기 인식, 이런 흐름들을 겹쳐봤을 때 그가 불안을 관리하는 방식이 역설적으로 그 불안을 내놓고 반복적으로 뭔가를 행동함으로써 중화하려고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모습이 그를 더 불안하게 만드는 건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즉 자기 인식이 그래서 지금이라도 어떻게 하면 내가 불안을 조금 낮출 수 있을까로 가는지, 아니면 난 원래 이래 멈추는지, 그걸 보면 되겠죠. 자, 다음으로는 이제 문을 열거나 첫 등장 장면을 좀 유심히 보시는 것 같은데 과잉 해석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실 것 같은데요. 문 하나만으로 이제 판단하자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첫 등장 장면에서 어떻게 이제 말을 거는가, 어떤 속도로 이제 걸어가는가, 시선을 어디에 두는가, 인사를 하는가 마는가가 그 캐릭터의 첫 인상, 첫 리듬을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조금 중요시 보는 편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상철님이 이제 더 이상 한복을 옛날엔 좋아했지만 지금은 입지 않는다는 부분과 전체에 꼭 그렇게 연결지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확정이 아니라 하나의 가능성으로 여러분께 제안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상징적으로 왜 지금은 이제 한복을 입지 않을까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경수님이 좀 섬세하고 좀 좋은 모습을 남들에게 보여주셨던 것 같은데 왜 매니아님 조금 부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저는 경수님의 섬세함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 섬세함이 타인의 고통을 잃고 배려하는 방향으로 가는가, 아니면 지금 영수님처럼 불편하다,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자기 기준을 강화하거나 타인과 선을 긋는 방식으로 갈지, 그것이 관찰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32기 남자 출연자들을 볼 때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각자 놓쳐버린 시간을 어떻게 다시 마주하느냐이지 않을까요? 너무 빨리 부모가 되었거나 너무 빨리 결혼을 해버렸거나 아직은 사별이란 상실이 정리 중인 단계이거나 억울함과 두려움이 정리되지 않은 채로 이 자리에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번 32기는 단순한 돌싱 특집이라기보다 너무 빨리 어른이 되어야 했던 사람들이 다시 연애의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복원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기수라고 봅니다. 이는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는다고 자동으로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놓쳤던 감정과 책임을 다시 마주할 수 있을 때 조금씩 어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댓글을 달아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애 프로그램과 인간, 세계의 이면을 구조적으로 해석하는 채널 매니아와 여러분은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